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사실상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오늘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분석 중이지만 첫 성공에 근접한 걸로 보입니다. 보름 전에 쐈을 땐 2단 분리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상 비행 2단 분리는 했고 이 대기권 재진입까지 했다면 성공인 거죠. 이 고도 6,100km로 높게 쐈는데 그 고도를 낮추면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인 거죠.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은 연합 공격 편대 비행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성규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ICBM으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을 포착한 것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입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쪽을 향해 발사된 ICBM은 2단 분리까지 성공하며 고도 6,100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미사일은 69분 정도 1,000km의 거리를 마하 22의 속도로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아닌 홋카이도 오시마 섬에서 약 210km 떨어진 서쪽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을 북한이 보름 전 발사했다 실패한 괴물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합니다. 보름 전 2단 분리까지 성공한 뒤 탄두부의 정상 비행에는 실패했지만 고도와 속도, 탄착점 등을 토대로 이번엔 정상 비행하고 대기권 재진입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탄두 형태로 떨어졌다 그러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죠.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봐야죠. 한미일 3국의 확장 억제 강화에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말폭탄을 던졌고 1시간 40분 만에 남한 타격을 목표로 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ICBM 도발까지 감행한 겁니다. 우리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동원한 모의 표적 타격 훈련과 우리 F-35A 4대와 미 공군의 F-16 4대의 연합 편대 비행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6개월 만에 북한 규탄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미사일 대응정책 협의체를 처음 가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북한의 도발 시각이 미국 현지 밤이었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은 즉각 보고받았고 이 백악관은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일본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기시다 총리 전례 없는 도발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각각 대신해 에이펙 회의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해 6개국 정상이 급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This conduct by North Korea most recently is a braze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resolutions. 현지 시각 자정을 앞두고 백악관도 긴급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백악관 NSC는 이번 발사가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긴장과 위험을 고조시킨다며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이후 배타적 경제 수역에 북한 미사일이 다시 떨어진 일본은 규탄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これまでにない頻度で挑発行動を繰り返しています。断じて容認することができない。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ICBM급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도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탄도와 중량 등에 따라 미국 본토 전체 타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15,000キロを超える射程となり、その場合、米国本土が射程に含まれることになります。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거듭된 경고에도 또다시 ICBM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더욱 단합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국방부를 취재하는 곽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곽 기자, 오늘 북한이 쏜 화성 17형 성공 맞습니까? 네, 우리 군 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사실상 성공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일본 방위성이 포착한 오늘 북한 미사일의 비행운인데요. 궤적이 꽤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그만큼 일본에 근접을 한 거죠. 69분 정도 비행한 오늘의 북한 미사일, 재원을 살펴보면 음속의 22배로 고도 6,100km까지 고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일을 세워서 높은 각도로 발사를 한 건데요. 지난 3월 71분의 비행 이후 두 번째로 채공 시간이 길었습니다. 북한은 보름 전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도는 3배 이상 높아졌고요. 속도도 ICBM으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빨라졌습니다. 당시에는 탄도 분리까지만 되고 실패를 해서 우리 군 당국은 정상 발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거리상 탄두 2단 분리 후 낙하하는 모습까지 모두 레이더에 잡혔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한 번 쏘면 이 서부의 LA부터 뭐 동부 워싱턴, 뉴욕까지 미 본토를 다 공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 괴물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탄두 부분에 있습니다. 탄두 안에 보면 이렇게 다탄두 형상을 하고 있죠. 이 안에 2~3개의 폭탄이 들어있는 겁니다. 화성 17형이 정상 각도로 날아가는데 성공했을 경우 1, 2단 분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우주 공간이나 타격할 목표 지점 상공에서 탄두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한 번에 여러 발로 갈라져서 동시에 여러 지점을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 겁니다. 자, 이게 들어보니까요. 네. 이 비행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이 기술이 어려운데 네. 이게 지금 성공을 한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마하 22의 속도로 하늘로 올라가면 수천 도의 고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만약 그 열이 미사일 안쪽까지 들어가면 전자장비나 기폭 장치가 녹아버려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오늘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을 때 탄두가 포착이 된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00km 고도에서 대기권을 재진입하면서 제주체가 전혀 소실되지 않은 상태로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1,000km까지 지점까지 날아가는 것은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뭐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하고는 한미가 연합으로 전투기를 띄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군의 F-35E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편대 비행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 공군의 F-35A가 정밀 유도 폭탄으로 이동식 발사대 테레 모의 표적을 타격을 했습니다. 이 첨단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F-35A를 동원해서 대응을 했다는 건 우리 군이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은밀히 북한 화성 17형의 발사대에 접근해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F-35A가 이렇게 모의 표적을 가져다 놓고 타격 훈련을 한 걸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 화성 17년까지 성공했다면 이제는 뭐 핵실험 말고는 다 한 거 아닙니까? 보름 전에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에 실패한 뒤 오늘 재도전을 한 거잖아요. 이번 발사를 사실상의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이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니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력 도발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 전에 미국을 더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서 ICBM을 정상 각도로 쏘는 방식으로 몇 차례 다양한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곽정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군사 정권보다 더하다. 정 실장은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면서 검찰과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자준 기자, 이 법원 안에서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이 구속 심사는 끝이 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5시간이 넘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정 실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거짓말도 여럿이 되풀이하면 믿게 된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자신의 혐의가 모두 거짓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정 실장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주거 불명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정 실장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은 1억 4천만 원 뇌물수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 유출,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 등으로 수익 428억 원을 공동 배분받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전망인데요. 정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동력도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본인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말했던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수사엔 말을 아낀 채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비판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팩트를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오늘 수사 관련 언급은 피했습니다. 오늘 저희 정진상 실장님 영장심사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대신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 봉쇄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12구 참사의 희생자의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시간여 뒤 희생자 가족을 희생자 지인으로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가벼움과 잔인함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를 대신해 당 지도부가 나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짜서 맞추고 진술에 근거하고 소설 쓰고. 당 지도부는 강경하지만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최측근 2명이 구속된다면 이 대표의 관련성을 떠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검찰 수사망에 오른 또 다른 사람, 노웅래 민주당 의원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 검찰은 오늘 또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그제 압수수색 때 거액의 현금 다발을 찾고도 이 영장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냥 나왔죠. 그 현금 다발을 압수하러 다시 들어간 겁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검찰 수사팀이 나옵니다. 들고 나온 큰 쇼핑백과 종이 상자 여러 개를 차량 트렁크에 싣습니다. 현금답을 확보하신 건가요? 압수수색 영장에 새로운 혐의 추가됐나요?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틀 전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을 압수하려고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당시 검찰은 이 돈이 압수영장에 열거된 압수 대상이 아니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면서도 발견된 현금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이 노 의원에게 건넸다는 6천만 원의 일부인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 의원 측은 2020년 출판 기념회 때 받은 후원금과 부의금 등을 모아둔 거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노 의원은 공직자 재산 공개 때 현금 자산이 있다고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노 의원은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탄압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박모 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박 씨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현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모 씨 측이 건넸다는 자금 성격과 노 의원 집에서 나온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철중 기자, 정치부 기자들도 보기 힘들다는 이제 정진상 실장 실물이 오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확히 어떤 관계예요, 정 실장은요?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정진상, 김용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측근임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여기서 이분은 예. 검찰은 정치 공동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정치적으로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인연을 처음 맺었고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당대표까지 이 대표를 보필해왔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즐기는 또 다른 측근, 김용 부원장과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주변에서 정 실장에 대해 샤이하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려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복심 중의 복심이다. 이런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심 중에 복심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본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네, 먼저 오늘 정 실장이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을 먼저 보시면요. 기존에 공개됐던 사진과는 달랐습니다. 안경도 쓰지 않았고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과 달리 몸집도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취재진도 지지자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 현장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오늘 검찰 출석하면서 보통 뭐 그냥 수사 잘 받겠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거든요. 준비한 거겠죠, 이 멘트는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이 영장 심사를 받기 전에 했던 발언, 표적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 박건영 기자, 이 구속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검찰 쪽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 쪽도 그렇고 지금 법원 안에서 세게 맞붙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검찰 측에서 이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만 무려 3시간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좀 네. 이례적인데요. 이번에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땐 검찰이 100장 넘는 슬라이드 자료를 준비해서 띄웠다는데요. 이번에 이 정진상 실장 측에서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100쪽 넘는 반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건데요. 이 검찰이 적용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반박했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을 받고 나왔는데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정진상 실장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뭐 3인성호나 증자살인 얘기를 하셨다는데 네. 저는 조금 제 스스로도 그렇고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이 뭐라고 했는지도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날린 거군요. 자, 그럼 법원 안에서 각각 뭐라고 주장을 했답니까? 네, 검찰이 주장한 거 크게 2가지입니다.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와 도주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지난 9일에 이 정 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은 간이 침대와 이불을 발견했는데요. 이 아파트 출입 기록과 CCTV 등을 봤을 때 정 실장이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머물면서 이 주거지가 불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반면 정 실장은 업무가 많고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집에 간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이 검찰이 정 실장 PC 운영 체제를 새로 깐 흔적과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들면서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는데요. 정 실장 측은 어제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이 왔다고 말하더니 전화가 끊어졌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이제 구속 여부를 판사가 결정을 할 텐데 김용 부원장을 구속했던 그 판사가 지금 정 실장 심사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중앙지검 이 김세용 부장판사가 맡는데요. 지난달 22일에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기도 합니다. 김 부원장 구속 소식 당시 밤 12시가 넘어서 결정됐거든요. 오늘도 밤 늦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명 노웅래 의원 수사도 조금 관심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뭐 돈다발도 나왔다는데 앞서 구속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준 사업가에게 지금 받은 걸로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 이정근, 노웅래 말고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게 바로 사업가 박모 씨입니다. 이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돈을 준 걸로 지목된 인물과 같은 분인데요. 이 노웅래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 외에도 박 씨가 돈을 줬다는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앞서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 공소장에 현 야당 정치인과 또 문재인 정부 장관 이름 여러 명이 거론됐거든요. 실제로 여권 청탁 대가로 이 언급된 이들이 돈을 받았는지, 또 이 노 의원 집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이 돈은 사업가 박 씨가 관련된 돈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돈을 준 사람이 따로 있는지 수사는 계속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실장도 수사 중이고 노웅래 의원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대응에 온도차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노웅래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 영상인데요. 배석하는 의원 없이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있었던 정진상 실장 수사 관련 기자회견에는 최고위원부터 대변인까지 줄줄이 서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의견부터 이게 바로 사당화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가 검찰의 조작 수사가 의심된다면서 엄호에 나서긴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자로 구속되어 있는 남욱, 김만배 이 두 사람이 곧 풀려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요, 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 변호사는 오는 21일, 또 김만배 씨는 24일에 출소하게 되는데요. 이들도 먼저 석방됐던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출소 후에 폭로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중,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을 재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한 일에 대해 가짜뉴스의 악의적 행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의 항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10가지 이유를 내놨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보도 행태를 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출근길 문답에서 지난 순방 기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물은 데 따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MBC 비판에 현장에 있던 MBC 기자는 반발했고 대통령 홍보기획 비서관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 못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설전 이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괄호에 넣고 미국 백악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한미동맹을 이간질했고 MBC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 등 악의적인 이유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유감 입장문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을 줄줄이 삭감한 민주당.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까지 만든다는데 국민의힘은 법을 사유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법안 50여 개를 선정했는데 법 왜곡 방지법이 포함됐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수사를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 수사 검사나 재판한 판사가 타겟이 될 수 있다 보니 이재명 대표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야당의 우호적인 세력을 위한 법안들도 정기국회 우선 처리 대상입니다.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는 민영화 방지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법,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마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법 횡포를 넘어 법마저 사유화해 이재명 대표 방탕용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예산 테러에 이어 입법 테러까지 불사할 태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물에 내조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이틀 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건희 여사입니다. 민주당이요, G20 환영 만찬장에서의 김건희 여사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화제의 영상이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장에 있습니다. 다른 대통령들끼리 다 이야기하고 환담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손짓합니다. 나가인 듯 아니면 가봐인 듯.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고발하고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한 김 여사의 무례한 모습을 국민이 안타까워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 서 최고위원 말대로 이 무례한 모습이었는지요? 네, 당시 만찬장 상황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보니까 이제 저게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에 김 여사가 왜 저 손짓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까? 네, 각국 정상들의 환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함께 할 것을 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트집 잡기가 도를 넘는다면서 대통령 부인은 숨도 함부로 쉬지 말아야 하느냐고 지적했고요. 또 여권 지지 성향의 누리꾼들은 내조 잘한 것 같다. 또 부부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하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귀국 후에도 김 여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죠.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모처럼 스마일, 사진이 즐거워 보이네요. 네, 오늘 여야 의원들이 국회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했거든요. 8월 30일에 열릴 예정이었었는데 여야 사정으로 미뤄져서 오늘에서야 열렸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이렇게 화합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민주당은 운이 좋았어요. 부동의 스트라이커 정진석이 통풍이 도져가지고 못 뛰어가지고. 모두가 내가 손흥민이다 이런 각오로, 그러나 절대로 손흥민처럼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6일에 한일 의원 축구 경기가 있어서 대표 선수를 뽑는 경기라는데 의원들이 뭐 축구를 잘 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이용, 김미애 의원, 또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전용기, 김영진 의원 등등이 뛰었는데요. 치열한 몸싸움 끝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넘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다가와서 일으켜주고 있죠. 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넘어지면 국민의힘 이용 의원도 달려갑니다. 열심히들 뛰네요. 뭐 네. 잘하는 걸 기대한 건 아닌데 서로 토닥이는 모습은 훈훈합니다. 네, 다들 참 열심히 뛰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골문을 노렸지만 골키퍼 손에 막혔고요. 또 민주당도 국민의힘 골문 앞까지 돌진했지만 역시 골을 넣지 못했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지금 보시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에게 MVP가 돌아갔습니다. 네, 양당이 보니까 최고의 감독들을 모셨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영표, 민주당은 김병지 전 선수가 각각 감독을 맡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요, 보좌진들의 응원전도 펼쳐졌는데요. 의원들을 응원하는 이색 현수막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함께 뛰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여야 의원들. 국회 회의장에서도 오늘처럼 소통하며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한일 의원 경기 때는 여야가 한 팀으로 뛸 테니까 더 돈독해질 것 같네요. 네. 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방울 그룹과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죠.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아태협이 북한 측에서 들여온 이 미술 작품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목록을 입수해서 살펴보니 북한 최고 화가들로 꼽히는 인민예술과 공훈미술가 작품이 수십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최소 70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수사당국은 현금으로 바꿔서 부정하게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미술작품 구입 목록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와 공동 주최한 남북교류 국제행사를 앞두고 80점, 2019년 4월 추가로 78점을 들여오면서 정리한 겁니다. 작품 목록에는 북한의 4대 조선화 화가로 불리는 선우영 화백의 금강산 선녀봉, 김기만 화백의 꽃과 조롱박 등 유명 화가 작품이 많습니다. 북한 예술인의 최고 칭호인 인민예술가 작품만 25점에 이르고 그 아래 공훈예술가 작품도 83점이나 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UN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태협 내부 회계 자료에 따르면 그림 구매 대금으로 북한에 지급한 금액만 최소 1억 2천만 원. 그런데 아태협이 들여온 그림 중 최소 70점 이상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2019년과 최근 아태협에서 압수한 북한 그림은 80여 점에 불과합니다. 아태협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목록에 없는 숨겨진 북한 미술작품이 더 있다며 안부수 회장이 미술작품을 팔아 자금을 만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사라진 북한 작품 수십 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구속된 안 회장을 상대로 미술 작품을 처분해 비자금 등을 조성하려 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어제 퇴근 시간 서울 신림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 시간 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개통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고장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열차 전광판에 장애로 운행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떴습니다. 신림선 색강역에서 열차가 고장난 건 오늘 오전 7시 50분. 회차 중이던 열차가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신림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45분 동안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치의 고장, 조치상의 미숙함 그런 것과 연계돼서 원인들이 좀 있지 않는가. 신림선은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도 보남의 공원역에서 레일에 이상이 생겨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1시간 25분 만에 운행 재개됐지만 한동안 서행 운행을 하면서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올해 5월 말 개통한 신림선은 여의도 색강역과 관악산역을 연결하는 7.8km 구간의 경전철 노선입니다. 개통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전동차가 멈춰 열차 운행이 2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사고 소식 듣고 혹시나 또 이용하는데 제가 이용한 시간에 고장이 또 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됐습니다. 기관사가 없는 무인철로 운영되다 보니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일본에선 지역마다 마쓰리라고 불리는 축제가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1000개 정도의 축제가 열리는데 지역 상인들이 나서서 인파 사고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꼭 바꾸자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마 행렬을 보려고 몰린 인파 속에 환호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힘을 닦아! 힘을 닦아! 영화에서 일본 전국시대의 영웅 역할을 맡은 국민 배우 기무라 타쿠야가 실제 말을 타고 등장한 겁니다. 기요시가 이 축제를 준비한 기간만 8개월. 경찰 500명만이 아니라 민간 경비원도 200명 배치했고 16개 구역으로 나눈 행사장엔 철저한 통행 제한이 이어졌습니다. ここから先もチケットがなければ立ち入ることはできないようです。 기후역 주변 출구와 입구는 아예 분리했습니다. 기후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46만 명이 한꺼번에 몰렸지만
사고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선 이 같은 축제나 대형 이벤트가 다가올 때 상인들이 먼저 긴장합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쿄 시부야 상인회와 함께 거리를 살펴봤습니다. やっぱり緊急車両とかね、何かあった時そういうのは邪魔。 한 달에 2번 상윤회는 경찰, 구청과 함께 거리 정화 활동에 나섭니다. 평소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야 인파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음주하는 젊은이들에게 주의도 줍니다. ああいう事故が起きるっていうのは危機感は渋谷の方も持ってます。来ていただいたお客様が楽しんで安心して帰られるっていうのが我々のおもてなし。 시부야 번화가 안쪽에 이렇게 비탈진 골목이 있는데요. 헬로윈 기간 때 이런 외진 곳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부야구청은 안전대책에 5억 5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4년 전 헬로윈 트럭 전복 사고 이후 이벤트 때 시부야역 인근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사고 예방 수칙 홍보도 SNS 등을 통해 강화했습니다. やっぱり自分たちの街は自分たちで守るっていう、地域に関わる人が主体的にやる大切な取り組みだと思います。 코로나19로 시부야에선 새해 맞이 행사가 열리지 않지만 경찰, 소방과 함께 상인회까지 나서 미리 대비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주 응급실에서 숨진 4개월 아기의 몸무게가 2kg에 불과해 의료진이 굶어 죽은 것 같다고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생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아무도 학대 정황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숨을 쉬지 않는 생후 4개월 아이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건 20대 엄마. 의료진은 숨진 원인이 아사, 즉 굶어 죽은 걸로 추정된다며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의 몸무게가 2kg 초반대로 출생 때보다도 적었던 겁니다. 상당 기간 아이가 굶주렸음을 알 수 있는 소견이고 적어도 그 몸무게가 지금은 2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엄마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살던 엄마는 출생 직후 마친 B형 간염 접종을 제외하고는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거절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30년 가까이 살았죠. 여기는 아기가 없어요, 동네는. 아기를 본 적도 없고. 하지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부 시스템도 위험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가 분기마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내역 등을 토대로 위기 아동을 분류하면 지자체가 방문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숨진 아이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생후 석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때 안 했거나 그러면 실제 아이 상태라든지 양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좀 보고 판단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반복되는 아동학대, 더 촘촘한 복지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훔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한 남성이 둔기로 금은방 현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리 진열대를 둔기로 내려친 뒤 귀금속을 쓸어 담고 밖에서 대기 중인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1,000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치는데 1분 4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당은 모두 5명. 한 명이 도둑질하는 사이 2명은 망을 받고 다른 2명은 도주를 도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낮 도심 추격전 끝에 순차적으로 20대 남성 5명을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주범은 범행 일주일 전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을 찾은 뒤 가게 구조와 귀금속 위치를 파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금 30돈짜리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고 있지 않다. 그랬더니 한참을 이제 생각을
하더니 갔어요. 오후 돼가지고 또 왔어. 다음날 새벽엔 둔기로 현관문을 두들겨 보안업체 경보가 울리는지 실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뭐 두드려보고 울리니까 막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더라고. 사전에는 이게 연습을 하고 간 거예요. 이들은 검거된 뒤에도 훔친 귀금속이 어디 있는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해수는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애들이 이제 그 어디다 뒀는지 추궁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가왕 조용필이 조금 전 9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권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운명적인 순간을 포착한 찰나. 무한의 기회가 펼쳐진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세렝게티. 여기 펼쳐진 세렝게티처럼 넓은 세상에 총 2곡이 담긴 가왕 조용필의 싱글 앨범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3년 정규 19집을 낸 이후 9년 만입니다. 2곡 모두 해외 프로듀서가 작곡하고 유명 작사가 김이나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특히 세렝게티는 지난 1985년에 발표한 대표곡 킬리만자로의 표범 후속곡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 덕분에 조용필은 지난 1998년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는데요. 당시 초청을 받아 킬리만자로와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조용필은 이번 앨범을 발매하면서 20여 년 전 방문한 세렝게티의 광활한 대지와 하늘이 연상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필은 이번 앨범 활동을 시작으로 내년 정규 20집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돌아와요 부산 항해로 스타덤에 오른 뒤 단발머리 등 히트작으로 가왕의 수식어를 얻은 조용필. 지난 1986년 데뷔 이후 국내 최초 단일 앨범 100만 장 돌파, 최초 누적 앨범 1000만 장 돌파 등 새로운 역사를 써왔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감각적인 팝록 장르로 다시 한번 팬들과 호흡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사상 첫 겨울 월드컵이라지만 카타르는 지금 35도 안팎으로 뜨겁습니다. 카타르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태욱 기자, 그렇게 덥습니까? 네, 더위를 좀 피해보고자 바닷가 근처로 나와봤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기온이 33도, 햇볕은 뜨겁다 못해 따가울 정도인데요. 야외에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은 정말 곤욕이겠죠?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 연신 얼굴을 찌푸립니다. 손흥민은 마스크를 써서 더 힘든 모습입니다. 날씨가 조금 덥다 보니까 땀이 많이 흘리는 거 계속 마스크를 맞추는 부분인데 대표팀은 훈련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했습니다. 아직 많이 덥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디션과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요. 좀. 우리나라의 조별리그 경기가 오후 4시와 6시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에도 유리할 전망입니다. 네, 땀을 많이 흘리니까 선수들 영양관리 더 잘해야겠네요. 네,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부터 함께한 베테랑 조리사들이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카타르는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낮에는 닭고기, 저녁에는 소고기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밀가루나 튀김 음식은 제공하지 않고 한식으로 정성껏 차려집니다. 선수들의 생일상도 챙기고 위생과 재료 관리에 철저합니다. 호텔이 그 조리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온도에 민감해요.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선수들의 라커룸도 살짝 공개됐는데요. 개막 이틀 남은 월드컵, 모든 것이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렇게 덥다 보니 카타르는 경기장을 하나의 거대한 에어컨처럼 만들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중동에서의 첫 월드컵, 선수나 관객에게 폭염은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관중석에 1시간 앉아있으면 노트북 2대에서 발생하는 열이 축적돼 70g의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에어컨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라운드 잔디밭 위로, 관중석 의자 밑으로 수백 개의 바람구멍, 송풍구가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통해 찬바람이 불어나와 경기장 전체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럼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경기장 근처에는 일종의 실외기 역할을 하는 쿨링 센터가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먼저 물을 차갑게 만들고 이 물로 공기를 또 차갑게 식힙니다. 이렇게 시원해진 공기가 지하에 설치된 관을 타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붕을 열어도 경기장 내부에서는 항상 20도 선의 온도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조별 예선전이 열리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등 대부분의 경기장이 이런 냉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미 카타르 경기장을 이용해본 대표팀 정우영은 폭염 걱정은 안 합니다. 9월 달쯤에 리그를 뛰고 왔거든요. 쿨링 시스템도 엄청 잘 작동하고 경기하기 되게 좋은 상태라고. 경기장 구조도 남다릅니다. 경기장 지붕을 개폐식으로 설계해 더울 땐 그늘을 최대한 크게 만들 수 있고 건물 외관을 흰색으로 해서 열을 덜 흡수하게끔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내부 온도가 5도 이상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폭염이란 큰 짐을 덜은 대표팀, 최고의 경기력을 기대해 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번 주말 낮 동안 포근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지만 추운 기온은 이번 한 주보다 덜하겠고요. 제주엔 비가 내리며 아침과 밤까지도 포근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공기도 깨끗하고 자외선도 강하지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차갑겠습니다. 부산 등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5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기온이 낮은 만큼 두꺼운 외투도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은 10도 이상 빠르게 올라서 서울과 대구 18도, 광주와 부산은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 외투 없이도 거뜬했던 오늘 낮과 비슷하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외투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강원 산지엔 가시거리 200m에 짙은 안개가 낄 전망입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낮 동안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대 20mm가량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괴물 ICBM 발사까지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간 정상회담을 다 보고 보란 듯 쏜 거죠. 자, 여기서 북한 도발을 규탄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 중국이죠. 그런데요, 북한이 도발하면 한반도 주변엔 미군과 미국 전략 자산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바라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에겐 생존이니까요. 자, 지금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같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서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나설 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